오늘도 정신없이 하락과 맞서 싸우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도 어제 또람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아닌 경우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래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는 GDP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독일은 최근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 캐나다와 유럽 같은 경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때문에 신경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면은 보복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니네 뭉치면 뒤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2.4% 성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데이터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 중소기업들 정리해고 소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이것 좀 뭔가 수상하다. 아다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러우 간의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러시아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휴전을 하게 만들려면 국제 송금망 복귀를 해줘야 된다. 즉 스위프트에 관련해가지고 내려진 제재를 해제를 해달라. 역시 아무리 브릭스 국가 간에 무역을 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 쳐도 아직까지는 스위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무시를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영향을 아직도 꽤 크게 받고 있나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해당 제재를 풀어주려면 유럽연합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유럽연합에서는 제재를 풀어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럽 같은 경우 나라별로 지금 비상대책을 세워라, 전쟁 대비해가지고 전시 안내 같은 것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나라별로. 혹시 유럽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해당 소식을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럽연합과 전쟁을 막으려는 미국.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평화로의 길은 멀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소폭 하락한 가운데 장을 마감을 했으며 달러는 약세, 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라 비트코인 87,593달러에서 열심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다시 2,000달러 위로 올라왔죠. 비트코인 어제 하락하는 것을 보고 결국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당 소식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달러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반등, 지금까지 힘을 유지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게임스탑 외에도 프랑스의 기업 더블록체인 그룹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최근에 580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살살살살살살 사서 모으고 있는 상황.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살살살살살 모아준다라면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강화는 물론이요, 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9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1억 790만 달러 순유입을 시켜주면서 8,96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블랙락이 살아나나요?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반면 이더리움에서는 590만 달러가 유출, 블랙락에서의 유입 및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주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110억 달러, 개수로 치자면은 12만 9천 개를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매집은 지난 3월 11일 이후로 일어나는 것으로서 글래스노드는 이를 두고 2024년 8월 이후 가장 빠른 비트코인 축적 속도라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형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겁나게 커져가고 있음을 가리킨다 라고 밝혔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자,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도 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거래소 보유량을 잡고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위로 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저항에 걸려가지고 갈갈대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최소 그리고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집 외에도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의 숫자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솟구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까지 떴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꽤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황상 가지아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한 번만 좀 세게 밀어주면 확 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음으로 해서 드비오 그룹의 CEO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비트가 15만 달러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브드 웨이브의 분석도 15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비오 그룹의 CEO도 15만 달러를 보고 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하고 헷갈리는 관세 정책 때문에 거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재산을 안전한 피난처로 옮길 것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취급,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지아, 일단 아직까지는 저항에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요거를 뚫어줄 수 있다라면은 조만간에 상승 파트를 시작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뚫지 못한다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인컴샤크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뚫느냐 뚫지 못하느냐 적어도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뚫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는 척 했다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8만 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아쉬운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9만 1500달러를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면 전고뚜루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트코인의 무빙,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2100달러 저항을 뚫지 못했다. 해당 저항을 뚫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떠한 고래는 이더리움 상승을 예상하는 것인지 코인베이스에서 오늘 무려 51,209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어서 AAA다 같은 경우도 기술적 지표와 고래 활동, 즉 고래가 매집을 많이 해준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가 압착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위로 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 XRP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치펄캐시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생태계 결제 프로토콜 지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스터카드와 함께 크립토 직불 카드를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상패 예고 때문에 시끌시끌한 지백, 이에 대해서 그들은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지백 측에서는 밝히기를 한국 커뮤니티와 이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국 개미들의 저력이 무섭기 때문에 한번 꽂은 빨대를 빼앗기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모든 암호화폐 업계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었던, 바이든 정권 때 미친듯이 밀어붙였었던 디파이 죽이기 프로젝트 국세청 디파이 규제 철회안이 이번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된다라는 소리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내미들이 디파이 사업하는데 사인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야, 이게 무슨 똥재수야. 포브스가 맛이 갔다. 포브스 일간지가 표지 모델로 바로 이 사람을 선정을 했다. 누구 같습니까? 눈만 봐도 딱 아실 것 같은데요. 광기가 서려 있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의 눈, 바로 아가리선입니다. 아가리선도 트럼프에게 감사해야죠. 정권 안 바뀌었었으면은 SEC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아가리선 짜오짱뽕처럼 깜빵에 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가리선 같은 경우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미국에 절대로 안 들어오겠죠. 어찌되든지 간에 아가리선 좋다고 트윗을 올리면서 포브스 표지 모델로 중국인이 선정된 것은 마윈이 후판 대학 총장 일 당시 이후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 뭐 매겼지 포브스에? 뭐 매긴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거나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응원을 보내보면서 이번 주 주말 기분 좋은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며, 나온 정보들 여러분에게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화끈한 불타는 광주 때 광고, 좋아요,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